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첫 번째 챕터인 위생곤충학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곤충학의 개념 중에 정의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위생곤충학의 정의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부분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질병이 전파되는 걸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모기 내에 서식하는 병원체인 사상충증에 의해서 사상충증이 발생되는 것을 간접적인 피해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곤충과 인간, 질병의 역학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 구제법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위생곤충학의 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정의나 목적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의와 목적을 숙지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생곤충학의 문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쌍갈로인 세 번째 발달사를 설명드리면, 책에는 발달사가 연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연도까지 자세한 부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연구자와 곤충, 그리고 이 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을 연계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달사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맨슨 같은 경우에는 모기 체내에 사상충이 기생함으로써 사상충증이 전파되는 것을 규명하였고요. 로스는 학질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가, 시몬드는 벼룩에 의해서 흑사병이, 월터는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서 황열병이 전파되는 것을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콜은 이에 의해서 발진티푸스가 발병되고, 브루스와 나바로는 채채파리에 의해서 수면병이 전파된다고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랜드는 모기에 의해서 댕기열이 전파되는 걸 규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구에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글자만 따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를 예를 들면 맨슨, M, 모기, 사 해서 엠모사 이렇게 첫자만 따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 학, 말, 씨, 벼, 흙, W, 이, 황, N, 이, 발, 부, 채,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 모, 댕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확인해 두시면 훨씬 더 시험 문제 푸시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곤충의 피해인데요. 곤충의 피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피해에는 기회적인 외상, 2차 감염, 인체기생, 독성물질의 주입,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총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직접 피해의 첫 번째 기계적인 외상은 단순히 곤충이 피부 조직을 물어서 상처를 내는 것을 기계적인 외상이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 2차 감염은 이 곤충이 피부를 물어서 난 상처에 의해서 병원균이 침투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2차 감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체기생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인체기생은 인체의 조직이나 피부에 곤충이 기생함으로써 질병을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 유충이 인간의 위나 피부에 기생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발병하거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드기류들이 피부 조직에 기생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부병을 발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성물질의 주입은 정갈에 물렸을 때 단순히 정갈에 물려서 상처만 나는 게 아니고, 정갈독이 피부의 자상을 통해서 독이 흡수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 진드기와 연계성이 좀 높은데요. 집 여러 군데에 살고 있는 진드기가 인체 기생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이나 피부병 등이 발병하는 것을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피해 중에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간접적인 피해인데요. 간접적인 피해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기계적인 전파는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온 부분이니까 설명 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기계적 전파는 곤충에 의해 병원체가 단순히 운반되는 역할만 하는 것을 기계적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리나 모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전파되는 건데요. 소화기성 질환이라든지 살모넬라 등이 곤충에 의해서 병균이 단순히 인간의 몸에 침투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인데요. 생물학적 전파의 경우는 전파 형태별로 어떤 곤충들이 어떤 질병을 발병하는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우가 있으니 그걸 연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증식형 같은 경우는 곤충의 체내에 병원군이 수적으로만, 그러니까 개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증식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사병이나 이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흑사병이 전파되거나 이에 의해서 제기열이 발병하는 것으로 증식형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발육형은 병원체가 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 체내에 사상충이 증식하게 되고 발육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 사상충증이 발병하는 것을 발육형의 예로 볼 수 있고요. 발육 증식형은 증식형과 발육형이 복합 형태인데요. 병원체가 수적으로도 늘어나지만 크기도 커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이 발육 증식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경낭형이 있는데요. 경낭형은 병원체가 난소나 알에 증식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에 감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거에 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라든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양충병, 쯔쯔가무시병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증식형의 곤충이 이가 죄기열의 질병을 발병한다는 형태로 연결성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곤충의 외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곤충의 외부 형태 중에 분류를 먼저 설명드리면, 곤충이나 동물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분류의 경우는 가장 큰 원에 속하는 개, 그리고 그 다음 작은 원인 문, 강, 모, 과, 소, 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 제일 작은 원인 종의 경우는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곤충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개는 동물에 속하고 동물계에, 무는 절지동물, 강은 곤충, 강에 목은 바퀴목에, 속은 없고, 종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바퀴나 일본 바퀴로
종을 나눠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보시면 곤충의 형태인데요. 곤충의 공통적인 형태를 보시면 외골격에 쌓인 원통형의 몸집을 가지고 있고 총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부, 흉부, 복부로 구분되며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형태는 머리 부분인 두부, 가슴 부분인 흉부, 배 부분인 복부로 총 나눠지게 되고요. 두부, 머리 부분의 주요 포인트는 한 쌍의 촉각, 그리고 한 쌍의 보관, 겹눈을 말하고요. 그리고 국이라는 입 주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분이 두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흉부는 전, 중, 휴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흉부에는 3쌍의 다리, 1쌍의 날개, 2쌍의 기문이 배치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복부는 여러 가지 환절이라는 마디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곤충은 11개의 환절인 마디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환절은 여러 가지 기타 기관과 결합해서 다른 형태의 기관이 형성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뒷장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부, 흉부, 복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간, 겹눈이 한 쌍의 겹눈과 한 쌍의 촉각을 가지고 있고 1개에서 3개의 단안, 혼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기는 입 주변의 전체를 총칭하는 건데요. 구기 같은 경우에는 구기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곤충을 연계하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의 형태는 저작형, 자상흡수형, 천공흡수형, 스폰지형, 흑관형, 저작흡수형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저작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씹어서 흡수하는 형태인데 이거에 얘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상흡수열은 음식물의 표면에 상처를 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흡수하는 형태인데요. 이거에는 촉채벌레가 있고요. 그리고 천공흡수열은 음식의 표면에 구멍을 뚫어서 흡수하는 형태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지형은 어떠한 상처도 내지 않고 음식의 그냥 표면에 있는 것을 흡수하는 형태인데요. 이거의 예는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리가 있고요. 흑관형 같은 경우에는 천공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천공형은 일부러 흡수를 하기 위해서 곤충이 기기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흡수하는 형태고요. 흑관형 같은 경우는 어떤 상처도 내지 않고 표면에 있는 음식물 영양분을 긴 관을 가지고 있는 곤충류들이 섭취하는 형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나비나 나방이 있고요. 저작 흡수형 같은 경우에는 씹는 저작형과 흡수형의 복합형인데 씹고 그거에 다른 것들을 흡수하는 형태인데 이거의 예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곤충의 몸을 구성하는 두 번째 부분은 흉부인데요. 흉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 중, 후 흉부로 3환절로 3마디로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 이 환절에는 총 4개의 판과 기문, 공기의 구멍, 2쌍의 공기 구멍, 그리고 3쌍의 다리, 그리고 1쌍의 날개가 흉부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부분인 복부는 총 11개의 환절, 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환절 내에는 막질한 얇은 껍질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배판이나 보판 등이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복부의 마지막 환절은 여러 가지 부속 기관과 합쳐져서 다른 형태의 기관으로 변이 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순놈 같은 경우에는 9번째 마디, 9번째 환절에서 다른 부속지, 기타 기관과 합쳐져서 파악기라는 생식기로 변형이 되었는데요. 이 파악기는 교미를 할 때 암놈을 잡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놈은 8번째나 9번째 환절, 마디의 부속지, 기타 기관들이 또 다른 환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디와 합쳐져서 산란관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피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몸을 둘러싼 인간의 피부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곤충의 외피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거나 가스를 교환하고 수분이 많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열의 발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피 구분은 인간의 피부 조직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제일 바깥층의 가장 단단한 부위인 표피층,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진피층, 그리고 마지막인 가장 얇은 막인 기저막으로 곤충의 외피가 구분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표피층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의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층이나 왁스층의 단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곤충의 외부 형태를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곤충의 내부 형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내부 형태는 총 5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화기계, 두 번째가 순환계, 세 번째 호흡계, 네 번째 신경계, 다섯 번째 생식계로 총 5부분으로 내부 형태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소화기계나 배설계는 사람도 맹장, 소장, 대장 이런 위 같은 여러 부위로 나눠지듯이 곤충도 비슷합니다. 전장, 중장, 후장 총 3부분으로 배설계와 소화계가 나눠지게 되고요. 소화관 같은 경우에는 입부터 항문까지가 가느다란 긴 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앞쪽에 있는 장기기관은 입, 식도, 소낭, 맥낭, 전이, 타액성 등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 중요 부분은 소낭, 맥낭과 전이입니다. 소낭이나 맥낭의 기능은 먹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전이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음식이 역행하지 않도록,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이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장은 중간에, 앞쪽이 아닌 중반 쪽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사람의 위와 같은 역할을 해서 소화를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후장은 사람의 대장이나 소장 같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곤충에서는 후장의 부분에 속하는 것은 회장, 직장, 항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말피기관인데요. 말피기관 같은 경우는 절지동물이나 다지류, 곤충류의 독특한 배설기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기능은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계인데요. 순환계는 체강, 몸 안에 상단 부분에, 윗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고, 한 개의 긴 관, 소화기와 똑같이 한 개의 긴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의 앞부분에는 대동맥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 개의 심장이 있게 되는데, 보통 곤충에는 9개 정도의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앞부분은 뚫려져 있지만 뒷부분, 항문 쪽에는 막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계는 아까
흉부에 곤충의 흉부에 있었던 기문이 호흡계의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신경계는 중추, 교감, 말초, 신경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추 같은 경우에는 뇌와 여러 가지 신경계를 연결해 주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교감은 심장이나 소화관 등을 관리하는 신경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는 눈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외부본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을 말초신경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식기는 복부의 마지막 마디들이 다른 기관과 합쳐져서 파악기라든지 산란관 등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식계의 예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의 첫 번째 다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는 인체기생입니다. 인체기생은 곤충이 인간의 조직이나 피부에 기생함으로써 질병을 유발하는 건데, 이에 대한 예는 옴진드기가 있었고요. 기계적인 전파는 인간이 곤충에 의한 피해 중에 기계적인 전파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곤충이 물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병원체를 운반하는 단순한 역할을 해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기계적 전파로 요약할 수 있고, 세 번째 생물학적 전파는 전파 형식에 따라서 그거와 연계된 곤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등식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바르형은 병원체가 몸집이 커지는 것, 등식형과 바르형은 등식형과 바르형의 복합체로 병원체들이 수적으로도 많아지고 몸도 커지는 형태이고, 경란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로 병원체가 난소나 아래에 증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가장 작은 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분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구기는 곤충의 입 주변을 설명하는 입 주변의 부분인데, 구기의 형태에 따라서 곤충 연결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기는 저작, 자상, 천공, 스펀지, 흡관, 저작, 흡수형으로 나눠지는데, 저작의 대표적인 거는 바퀴, 얘는 바퀴, 자상은 총체벌레, 천공은 모기, 스펀지형은 파리, 흡관형은 나방, 저작 흡수형은 개미로 구기의 형태, 섭지 형태와 곤충은 꼭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충의 소화기계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소낭, 맥낭, 전인데요. 소낭과 맥낭은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드렸죠? 소낭과 맥낭은 먹이를 잠깐 저장하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이고, 전이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피기관은 곤충이나 절지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설기관이고요. 그리고 순환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강의 상단 부분에 순환계가 배치되어 있고, 이 상단 부분에도 앞부분에는 대동맥이, 뒷부분에는 심장, 여러 개, 9개 정도의 심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위생곤충 중에 곤충의 변태와 위생곤충의 종류비 특성에서 모기와 깔따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